6명의 덕후들이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독수리 하려고 그랬는데. 독수리 맞지 마. 독수리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네, 서브컬처 건담 팟캐스트 덕명영시 진행자 덕후라입니다. 와 어느 순간 진짜 좋구나. 건담 팟캐스트가 있어요.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그렇죠. 분명히 네. 비엘이 올라왔는데 그죠? 아니 잠깐만요. 네, 저는 여러분이 쓸데없는 말씀할 때 전파 간섭으로 방해하는 미노프스키 입자 나사입니다. 준비했네. 뭐 에이스님하고 뒤에서 조율하시나? 네, 저희가 6명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이에요, 그죠? 네, 네. 저희 덕구라님께서 휴가가 정말 길어서 맞죠? 이번에 2회차 참가했습니다. 네, 저희 정식 멤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참 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또 이끌림에 이끌려. 네. 네, 저희 덕후라님 나오셨는데 뭐 덕후라님 요새 근황은 어떠세요? 근데 요새 근황은 어제 그러니까 제가 생애 처음으로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서 위아래가 유린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위에만 조금 염증 같은 게 조금 있고 대장 좀 깨끗하다고 하는 역시 건강하시네요. 건강하다는 게 네. 이렇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싶은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난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위에 염증 조금 있다 그러면 괜찮네 이러잖아요. 외국도 그래요?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를 잘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간별사분들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받기보다는 한국에서 와서 한국이 싸죠. 예, 그렇죠. 받고 가시니까 네, 그렇군요. 다들 뭐 그리고 뭐 이제 휴가는 언제까지신가요? 휴가는 12월 9일이라서 이제 한 달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네. 제가 일본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서 아. 걸즈앤파저 제가 또 팬이다 보니까는 오하라이 아기 축제에 또 참가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아니, 거기서 그 작품에 대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즈앤파저의 배경이 되는 아, 마을이 오하라이 네네.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을의 특산물이 아귀예요. 근데 아귀인데 그 원래 마을 축제였는데 애니메이션이 흥하다 보니까는 애니메이션과 그 아귀 축제가 합쳐져가지고 합쳐서. 아기가 그 우리가 먹는 생선 네, 그거 그거 아기예요. 말하는, 네. 아구찜 할 때 네. 그거죠. 마을 주민이 18,000명인데 네. 그 행사로 한 10만 명이 몰린다고. 완전 성공이네요, 진짜. 서브컬처의 위력이. 근데 약간 좀 후쿠시마랑 가까워가지고 아. 제가 방상 좀 먹고 올 것 같네요. 아기는 드시지 마세요. 거기. 아기는 네, 안 먹고. 되게 궁금하다. 애니메이션과 아기 축제라. 빙다리 아기 핫바지로 캐릭터가 보이냐?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이거 보면서 저는 덕후들의 성지순례는 방상도 막을 수 없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1주년 방송을 또 했었는데요. 네, 상품 전달을 위해서 저희가 추첨을 했었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 분을 뽑고 그다음에 한 명을 추가 합격자로 두 분을 추가 합격자죠. 네, 두 분이었죠. 네. 당사자가 한 분이 여기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당첨 후보 명단에 있었던 그 슈레딩거의 당첨자였었던 윤락항님 네, 박스를 까보니까 당첨이 된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메일을 보냈어요. 이분들한테. 저희 메일 받으시면은 그 연락처를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1주년 지났고 또 1주년 그 다음번 첫 번째 방송이니만큼 진짜 첫 번째 마음으로 더 열심히 다른 멤버들을 쪼아가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근황 말씀 간단히 하실 거 있으세요? 햇님 저번에 안 나오셨는데. 그렇죠. 네. 햇님 저번에 저는 결혼 때문에 안 그 나왔었고. 저번 네. 네, 그렇죠. 1주년은 나왔죠. 네, 1주년 네. 나오셨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저 결혼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네. 와. 신혼. 신혼이라는 게 그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하려고. 결혼이라는 게 크게 뭔가 생활에 큰 변화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똑같아요. 나 살고 있는 게 그냥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거.
뭐 그렇습니다. 아직도 건프라 만드는 거 다 못 네. 만들었고요. 와우 열심히 하고 있고 문명 6 조금 재미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근처에 있어요 지금. 저도 결혼은 안 해봤지만은 동거만 한 3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어떤 심정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약간 가끔씩 도망치고 싶고. 예. 그 주변에서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명절을 겪어봐라. 아 명절 좋죠. 예. 한국에서는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명절을 맞아 겪어봐라. 맞아. 명절은 왜 모두한테 힘든데 그러게요. 왜 하는 걸까요? 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명절을 없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들 겸사겸사 또- 보고. 사실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냐 중간 관리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네, 좀 맞아, 달라지죠. 네. 네. 그 부모님들이 보통 섭섭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맞죠? 아, 그날 그렇죠. 되면 또. 네. 네. 맞아. 그러니까 결국 그 미묘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감정이 심하게 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어른들끼리는 싸우면은 감정 상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명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갑자기 아우 명절 얘기로 진짜. 네. 곧 있으면은 신정. 아, 네, 어쨌든 신정은 저희는 안 셉니다. 저는 그 요새 미드를 한 편 재밌게 보는 게 있습니다. 아. 웨스트 월드라고요. 예. 지금 4편까지 나왔고 지금 한국에서도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메소드 연기 뭐 이러면서 막 요새 유행어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그 시나리오상 메소드 연기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스트라는 어떤 가상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형태예요? 이건 뭐 맥락도 없고 진짜 요거 실패. 편집해 주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가상 세계가 있는데 그 가상의 세계에 진짜 사람들이 놀러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상의 사람들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호스트라는 가짜 생명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연기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옛날 영화 리메이크 네, 드라마죠? 맞아요. 율브린너가 나왔던 그 이색지대라는 한국 제목으로 번역된 네. 그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거예요. 제목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색지대고 영화 원제는 웨스트월드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브린 나니까 덕후라님도 약간 율브린. 약간 비슷하신 거. 율브린너가 네.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네. 아.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왕과나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서부 영화의 대부죠. 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씩 이제 게임 방송을 봐왔는데 이제 새롭게 트위치라는 세상에 눈을 떠서 거의 막 집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제 남 게임하는 거 구경하느라고 이제 트위치가 시간을- 뭐예요? 트위치라고 이제 아프리카 아마존에서 비슷한 네네 거. 네. 아프리카 비슷한 건데 미국 건데요. 네. 네 그냥 오. 아프리카 방송 같은. 아, 이거 다 히어링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한국인들이 하는 한국인이에요? 방송. 나름 유학파신데. 아 그러게요. 네. 킹 오브 파이터즈 격투 방송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트위치에서. 아 뭐, 그러면 네. 특별히 게임 뭐 어떤 게임을 정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게임이 다 다 있고요. 네. 저도 한때는 대도서관 아 네. 님이 하는 방송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시간이 맞아요, 가니까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분이 그거 아이돌 마스터 하시던데. 사실 저도 아이돌 마스터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재미없다면서요. 아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응. S 등급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네. 분명히 저번에 내 저녁 돌려줘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거 과금하셨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과금은 못 하고 노가다로 때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봐요. 와이프가 같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쇼핑왕 루이라고 있거든요. 서인국 씨가 나오는 네. 드라마죠. 근데 그 대놓고 유치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정말 웃기고. 예, 정말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손발 오그라드는 그런 내용의 컨셉이고 연출인데 그냥 마음을 비우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번 방송에 앞서서 저희가 댓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빤지리님께서 저희 1주년 특집 잘 듣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살만하다는님께서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덕구라님이시죠? 바로 앞에 네, 계시네요. 덕구라님께서 예, 장문의 축사를 네, 축사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윤낙항님 선물 축하드립니다. 막 우는 소리 했었는데 네. 결국 받아가시게 그러게요. 됐네요. 네.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님께서도 저희 또 축하를 해주셨고요. 이방 코네프님께서 또 MG 부럽다면서 또 축하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 살구만님께서는 선물 또 축하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선물 받아가실 줄 알았는데 진짜 1등을 네. 하셨어요. 네. 이 정도는 받아 가셔야 돼요. 맞아. 예. 그리고 군대에서 리얼로볼 뭐 소설을 쓰셨다는데 좀 궁금합니다. 네. 리얼로볼 소설을 소리라면 네. 네, 좀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디님께서 또 저희에게 축하를 해주셨고요. 에이스님만 목소리 구분이 가능하다 하시는데 저 목소리 톤을 좀 바꿔볼까 하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지러워님께서도 처음으로 이제 글을 남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크엔젤님, 네. 시크엔젤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또 그 아이디 불러주셔서 아, 감사하다고 네네. 하시면서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가끔씩 선물을 뿌릴까 봐요. 네. 사실 저희는 맞죠. 덕구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선물 덕구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걸 가져오셨네요. 덕구라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슨 또 축사까지. 덕구라님 축사. 네. 덕버드 차트 1주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1주년을 넘어 2주년 또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네, 정말 바라겠습니다. 와.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그러니까요. 항상 이거 연대가 되게 돼 있어요. 군대같이 딱딱 맞아떨면서 에이스한테 시켰으면 대본에 없네. 근데 1주년 때 듣고 와 에이스님 보신가? 약간 좀 보이스웨어 네, 그 댓글 처음으로 달아주신 뭐 하디님이나 아니면 뭐 살만하다는 님이나 아니면 어지러워님 정말 첫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사실은 저희 이번 방송 올라온 거 보고 들어오셨던 청취자분들은 좀 약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이지? 제목이 뭔가요, 꾸봉님? 제목이 네. 네. 이번 제목은 콕핏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뭐야? 제목이 제목 잘 뽑았어요. 네. 그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네. 네. 콕핏이 워낙 좁고 네, 네. 밀폐된 공간이라서 네. 그런 생각 네. 못했는데 심각하십니다. 진짜 좁죠. 딱 보면 프라모델 만들다 보면 도대체 얘네는 무슨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래서 앉아 있을까? 이 폐쇄 생각을 공포증 걸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걸릴 것 같아요. 기저귀 차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파이터는 기저귀 찰 것 같아요. 찰만해요. 네. 솔직히 그 너무 좁아요. 프라모델 지금 만들다 보면 그나마 넓은 게 네. 직코크 정도? 걔는 2개니까.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심하려면 조정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저귀 차겠죠. 콕핀 아. 얘기는 그만하시고 뭘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네, 이번 주제가 실제로 뭡니까? 예, 그 저희 이번 주제가 실제로 이제 기동전사 건담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그 기동전사 건담에서 좀 연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연애나 사랑 네, 그런 네. 그런 건데 배우자로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얘기해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제목을 콕핏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라고 지었는데 우연하게 예. 이거랑 똑같은 소설 제목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연히. 네. 깜짝이야. 아니 이런 우연이 뭐 그 작품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것도 우연이고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맞아. 이 보면 사람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니까요. 다음 방송 제목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 예. 네, 저희가 당분간은 이런 식의 제목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야 이게 네. 재밌지 나중에 가면은 그렇죠. 약간 좀 비탄을 받을 수 있는. 예.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이번 방송의 주된 콘텐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전사 건담, 그 소위 말하는 퍼스트 건담이죠. 네. 네.
그 TV판도 있고 극장판도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역시 덕후라님이시죠? 그냥 저는 좋아할 뿐인데 아직 저도 공부하면서 네. 그때 1주년 때 방송에서 햇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덕질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일 같아요. 네. 진짜 제가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햇님의 말씀 듣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건담이 저에게 그런 컨텐츠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퍼스트 건담 또 좋아하시는 분이 또 꾸봉님도 좋아하시고요.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도 뭐 계속 서브 컨텐츠가 나오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이게 끝이 없습니다. 네. 네. 이 퍼스트 건담의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서 뭐 배우자로 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순위를 정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멤버들 중에서 저는 그 하몬이라는 인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크라울의 하몬. 크라울의 하몬입니다. 저는 가르마 자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영혼의 함장 그 브라이트 노아 함장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화이트 베이스의 조타수 미라이 야시마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저도 같은 화이트 베이스의 승무원인 세이라 마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아무로레이를 데려왔습니다. 주인공. 건담을 처음 접하시는 네. 분이 에이스님이죠. 에이스님 정말 힘드셨겠다라는 정말 생각이 힘들었어요. 예, 정말 그 옛날 만화 솔직히 그거 지금 다시 보라고 하면 못 봐요. 우리는 건담 덕후니까 보지만은 전 재밌던데. 네, 저도 재밌게 진짜? 봤어요. 극장판 또 몰아서 다 봤네요. 네, 저도. 네. 그 대화가 안 돼 이 사람 지금. 재밌더라고요. 대화가 안 그 돼.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덕후 이 방송인데 어쩔 수 없지. 건담이 이렇게 점프를 되게 장기간 하잖아요. 보면 부스터 가지고 점프했다가 중간에 또 부스터 축축 치고 나가는 거 보면서 좀 재밌던데 그 부분 장면 멋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부분인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고 지상전 할 넘어가죠. 때 화이트 베이스 아니, 지부 내려와서 설명은 맞아. 알겠는데 어. 그 부분에 어떤 장면이 저 점이 건담 매력적인지 캐슈파이터 생각나면서 야 저게 진짜 스펙이 좋긴 좋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캐슈파이터. 지원군 애들 힘들겠다. 부스터 떨어진 줄 알았는데 또 날아가고 이러니까. 네. 저희 이 순위를 정하는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도 보통 또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배우자를 볼 때 생각하는 게 내적인 그런 조건들, 뭐 성격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나하고 얼마나 맞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외적인 조건입니다. 뭐 외모나 뭐 경제력이나 주로 이제 결혼 정보 회사에서 물어보는 네, 것들이죠. 네, 그죠. 네, 어쨌든 수치화를 시켜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덕후라님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게 첫 번째로 이게 발언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그냥 끝내셔도 네. 돼요. 한 시간 동안 하시고. 네. 하몬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부터 필리버스터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이트 베이스의 조타수 미라이 야시마를 골랐습니다. 일단 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라이의 외모는 일단 전형적인 동양미인이다. 네, 눈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세이라가 너무 상대적으로 큰 거고, 세이라는 외국인이잖아요. 북유럽계 서양이니까 금발 그런 미녀인데요. 거고. 금발 미녀. 또 이 미라이 야시마의 작화를 잘 보면은 얼굴형이 굉장히 동그랗고 이 볼살이 통통합니다. 제 네, 개인적인 맞아요. 취향 저격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미라이 야시마의 헤어스타일이 단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렁치렁하면서 이제 단정치 못한 긴 생머리보다 이렇게 단아하게 스타일 정리가 잘 된 단발머리가 더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이 여자들도 약간 머리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진짜 긴 생머리는 누구나 이뻐 보이게 만든 어떤 긴 생머리 보정이 있는데 남자들이 삭발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이게 단발머리가 외모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면 미인이다. 거의 그렇게 아 하죠. 진짜 네. 확고하시다. 스타일 딱 저런 단호박처럼 얘기하니까 네. 또 그냥 그런 거보다 하네요. 확고하게 얘기하니까 와 이거 뭐. 그래서 이 미라이 또 이 퍼스트 건담에서 또 단발머리 난리 나죠. 네, 또 세이라 마스와 함께. 네. 그리고 이제 또 미라이에서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 퍼스트 건담에서 미라이가 샤워 도중에 수도꼭지가 망가져서 아무로를 부르는 맞아요, 장면에서 맞아요. 이게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미라이가 얼굴이 약간 조금 살짝 붉히면서 그윽한 새끼를 발사하는데 이게 뭐야? 자, 전 못 본 장면 같아서 새끼를 발사했어요. 진짜? 되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나 봐요. 되게 짧게 지나가는. 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데 그죠. 근데 이 미라이의 배경을 잘 보면은 이 곱계자나 오조상입니다. 네. 아가씨 네, 계열 맞아요.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가 발사할 수 있는 새끼가 이런 수수해보는 캐릭터가 밤에는 돌변하고 예, 강한 밤에 돌변하는지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건? 그럴 것 같다라는 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낮저밤이 캐릭터가 아닌가 네, 낮저밤이.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미라이의 외모는 역습의 샤로 갈수록 이제 점점 그쵸. 미모가 더 돋보이기 그쵸. 때문에 역사에서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게 전형적인 나이 들면서 이뻐지는 스타일 오.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트 씨가 연봉이 세니까 좀 많이 손대셨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대령 월급이 대령 좀 세긴 세네요. 대령이면 대령 세죠. 정도면은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아요. 브라이트 연봉이야 뭐 예, 얼마 되겠어요. 마치 그 박찬호의 장인처럼. 그쵸. 아. 장인어른이? 맞네. 장인어른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아이 그럼 유산을 네. 받는 거죠. 근데 또 브라이트 연봉이 또 별로라는 게 그 역습회사에서도 그 티켓 하나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 보니까는 전쟁통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안 배경이 또 장난 아니죠. 또 그쵸. 미라에. 아. 지구 연방 정부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는 야시마 가문의 장녀. 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네.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거고 좀 내적 이거 이제 외적인 조건이고 이제 내적인 게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미라이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화이트 베이스의 어머니, 뭐 현모양처, 뭐 브라이트의 좋은 상담가 이런 등등 있는데 기본적인 이 친구의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또 네, 맞아요. 누구에게나 상냥합니다. 저 미라이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퍼스트 극 중에서. 아무로를 좀 약간 괴롭히는 장면이 한 네. 번씩 있잖아요. 아무런 무리한 누구나 다 충돌이나. 괴롭히잖아요. 아무로는 그건 쥐어 박아야 되고. 에이스님 잘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미라이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라났지만은 어떤 그런 집안의 후광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 맞아요. 애초에 그 화이트 베이스에서 내리려면 내릴 수 있었는데 그쵸. 끝까지 동료들하고 함께 하고 또 근데 극 중에서 이제 파일럿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직접적인 활약은 별로 없지만은 어떤 이런 전함의 이런 조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전황을 내다보는 약간 좀 그런 좋은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전 여자의 막 조언도 많이 예. 하고. 네. 예. 그 퍼스트 간담 TV판 3화에서 화이트 베이스가 이제 사이드 7에서 루나투로 피신할 때 그 샤의 무사히가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미라이가 저거는 무기가 다 떨어졌기 그래, 보급이 때문에 부족하다. 이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고 과감하게 제안한 면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작전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브라이트가 미라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언자로서 이런 옆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격적인 면을 좀 더 보자면은 1년 전쟁 기간 동안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타수로서 가장 브라이트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브라이트의 좋은 상담가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브라이트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또 과로로 쓰러질 때 함장 대리를 맡기도 하고, 네, 그죠. 또 이 퍼스트 건담 초반에 이제 여성 특유의 직감하고 미라이만의 어떤 그런 침착함이 있어요. 이 어떤 특유의 침착함이 있고 그 어떤 섬세한 배려심으로 진짜 화이트 베이스 초반을 보면은 정말 지금 이게 작화가 약간 좀 그리고 조금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보자면은 굉장히 진짜 처절한 상황이에요. 가르마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람바르 전투까지 보면은 진짜 보급도 없고 쉴 새 없이 네. 계속 싸우죠. 소금도 떨어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민간인 승무원 게다가 어린 나이 때 이 친구들을 어떤 그런 잘 정신적으로 네. 보듬어주고 어떤 토닥여주는 역할을 미라이가 담당을 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전투 중에 과도하게 흥분하는 이 분노 조절 장애 브라이트를 옆에서 말리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는데 모든 캐릭터들이 다 분노 조절장애. 여기서 침착한 사람이 몇 안 돼요. 맞아요. 지금. 침착한 사람이 세이라나 아니면 뭐 미라이 정도인데 여성 캐릭터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여성을 배우작감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이가 네. 30대 초중반의 어떤 이런 결혼 정령이다 보니까는 그쵸. 미라이 야시마라는 캐릭터가 그 굉장히 지금 와서야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그러니까 외모적인 화려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성격적인 면 그런 그죠. 면이 저에게 정말 와닿게 고려하지 되고 않을 수 없죠. 이게 진짜 나이가 들수록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들이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느낄 수 있는 점이 이 퍼스트 건담의 캐릭터들이 지금에 다시 봐도 워낙에 또 잘 만들어졌고 또 얼마나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매력들이 많다는 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명작은 명작입니다. 네.
근데 이 미라이가 극 중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죠? 브라이트보다 연상인가요? 17살이요. 네. 연하요. 브라이트가 19살이고. 19. 브라이트보다 2살 어려요. 그렇군요. 네. 저는 미라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네. 덕후라님이 앞에 막 장황한 설명 다 빼고 가장 진심이 느껴졌던 부분은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네. 자네는 돈은 없지만, 없지만, 네.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와 박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장녀입니다. 미라이가 장녀예요. 장녀. 네. 아, 혹시 남동생이 남동생이 있으면은 아 피곤하죠 남동생 있으면. 아 그래서 요즘은 법적으로 이렇게 균등분배이기 때문에 음. 뭐 남동생이 여동생이건 네. 유언장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 유언장이 있으면 또 그것도 네. 비율을 정해줄 수 있어요. 네. 네, 그 비율은 이제 정하는 거는 정할 수는 있는데 한 푼도 못 줄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게 법으로 네. 막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장인어른이 일찍 사망하시죠? 네. 이미 사망한 네, 걸로 네, 나오죠. 사망하고 나. 더욱더 감사한. 네. 거의 무슨 패륜 방송이야. 아 애니메이션인데. 네, 만화니까. 네. 전- 저희 그리고 되게 애니메이션 어떻게 보면 허황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되게 현실적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덕후라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미라이에 대한 호감도가 급 아 그렇죠. 상승을 했는데 음. 제가 몇 자 써온 걸 보니까 다시 아, 돌아왔어요. 다시 현실 세계로 예. 돌아왔어요. 제가 또 이성을 찾으셨어. 예, 반대되는 얘기를 써왔더라고요. 네. 예. 일단 미라의 외모는 잘생기지 않은 걸로 추정이 돼요. 잘생기지 않은 걸로. 아니, 예쁘다고 해야죠. 네, 이쁘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근거가 있어요. 눈에 흰자가 없는데 일명 이걸 그 단축구멍 눈이라고 그러죠. 그 보통 만화에서 이런 눈은 그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개그 캐릭터한테 주로 쓰이는 눈입니다. 미라이처럼 비중 있는 주연 캐릭터가 이런 눈을 하고 있다는 게 못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아니 작품 내에 보면 슬레이커로우도 그렇고 그쵸. 원래 정해져 있던 약혼남도 그렇고 그쵸. 리라엘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맞아요. 해요. 인기가 그리고 많아요. 이 정도면 심지어는- 아마 그 세계 속에서 네. 맞습니다. 어느 제 정도. 눈에 네. 안경이라고. 아니 그 캄남 같은 경우는 집신 역습의 거 짝이 샤까지 미라이를 걱정해요. 근데 그만큼 네. 미라이 집안이 좋은 거예요. 아, 자 계속해 주시죠. 슬레이커 대단한데 이 새끼 전략가인데 슬레이커로우 그렇게 안 봤는데. 예. 그리고 추정하기를 역습의 샤 전에 아마 이 부부 동반 그 앞트임 시술을 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역사 전에. 아 그런 의혹이 있나요? 예. 왜냐하면 역사에서 브라이트도 흰자가 단축구멍 생기죠. 눈인데 둘 다 똑같이 맞아요. 흰자가 생겨요. 동시에 생겨요. 예. 부부 할인 쿠폰 이런 거 예, 성형외과에서 받아서. 브라이트는 이미 제타에서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그 아닙니다. 제타에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역샤에서 처음 생깁니다. 점점 눈을 크게 뜨시죠. 근데 그 정도 어떤 이런 쌍수한 수술이나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집안이 되게 빵빵하니까 네. 4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왜- 내적 요인으로는 그 화이트 베이스의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예, 뭐 갈등 조정자로서 이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 뭐 가끔 이제 아무로를 좀 가혹하게 다루는 부분에서 감점을 시키려고 했는데 보면 다 그러기 때문에 예, 류 호세이 정도 말고는 다 아무로에 대해서 가혹하게 다루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서 딱히 감점을 하지 않아서 3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한 것 같은데 감점? 네, 외모는 확실히 좀 평범한 것 같긴 한데, 네, 집안빨이 역시 크네요. 저도 이제 외적이면 5점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가치를 두는지 알겠어요. 내적이면 저는 보면서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몰라도 이 사람 뉴타입 아닌가라는 생각을 뉴타입 자꾸-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뭐 감이 좀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왠지 진짜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네. 필도 흘리고, 네, 능력도 좋고, 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인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내적이면 또 5점 드리겠습니다. 오, 만점이요. 오. 감탄사 없이 5점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약간 영혼이 없어 왠지. 아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것 같아요. 약간 점수 좀 많이 주게. 아 몫이 업데이트됐어. 점수 매기는 부분이야. 그 노래방 기계 조작해놓으면 점수 무조건 98점, 99점 나오는 것처럼. 수정 패치를 한 거죠. 오늘 제가. 에이스님 다른 평가도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미라이 사실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떻게 봐서 17살의 얼굴입니까? 맞아. 그게. 흰자도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작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이죠. 동양 미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밑자는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장인어른 집안빨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 군인은 죽으면은 뭐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연금만 남지. 그래서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경험담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장인 얻는 스타일이 보면 우리 그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처럼 맞죠? 좀 자식한테 그쵸. 좀 퍼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회에 전혀- 반원할 거다. 예. 그렇죠. 근데 오리진에서도 보면 약간 아버님 잠깐 나오시는데 좀 되게 그런 막 호인 막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챙겨주고 이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은 우리들은 서민이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랬죠. 자기 자식은 자기 힘으로 크게 할 거다. 난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겠다. 100억 정도만 줄 거다. 그분들은 단위가 틀려요. 그럴 수 있죠. 예. 미라이 너 알아서 살아가. 아빠가 최소한의 도움만 줄게. 1조. 막 이런 거. 근데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돈이 많나요?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처럼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규모가 고프 중장이 알 정도면은 네. 아, 아버님 걱정할 규모가 정도면. 우주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부자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설정이 조금 왔다 갔다 맞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보다 큰 회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거보다 데서는 나쁘지 않아요. 고위 관직하는 집안으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그 전자회사 같이 그런 거대 기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대 기업이면 1조 물려줄 수 있겠죠, 사실. 그럼 한 100억 네. 정도로 한번 합시다. 100억. 저는 외적 조건 4점 드리겠고요. 점수 올라갈 것 같은데 방금. 원래 3점 드리겠는데 생각보다 좀 단위가 크네요. 네. 그리고 내적 조건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이유로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지금 근래 들어서 제일 결혼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주제가 굉장히 와닿는 주제고요.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결혼을 앞둔 분들께서 이 말을 많이 떠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녀는 3달, 그렇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3년, 부자는 3대가 가요. 그렇지. 네? 부자는 3대가 가는 거예요. 아니 지혜로운 여자가 3대가 행복하다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거가 좀 바뀐 거 같아요. 부자는 3대가 가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게 다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데? 결국엔. 그래서 외적인 요소는 뭐 동양인적인 외모나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 눈의 안경이고 또 외모라는 게 이게 뭐 나이가 들면 또 바뀌고 뭐 성형하고 보톡스 맞고 하면 되기 때문에 부자니까 5점 드리고요. 그리고 내적인 요소 또 이분이 또 이게 미라의 이분이 대단한 게 저는 전형적인 현모양처 스타일이다. 그죠.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친하게 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약간 어리숙하게 그냥 좋아 너도 좋고 이게 아니라 또 지적일 땐 되게 맞아요. 지적이세요 보면 맞아, 작화에 나오는 거 보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도 있고 또 브라이트 함장한테도 되게 잘 해주고 다만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그거는 사회가 그건 저는 뭐 나중에 브라이트 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브라이트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많이 싶기도 하고요. 있겠죠. 맞아. 네. 브라이트가 잘못했네요. 그거. 그래서 저는 이 미라이 아시마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모양처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현모양처가 남편만 떠받들고 이게 아니라 이제 가끔씩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서로 하모니 딱 그런 사람이죠.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하모는 이야기하고. 그분은 청문회도 올라가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라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내적인 요소도 5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정말 배우자로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외모가 진짜 베르단디였으면은 퍼스트 건담 세가마스 그냥 세가마스 바릅니다. 베르단디였으면 건담하고 싸웠어요 지금. 맞아. 노래로 노대화 돼가지고 노래로. 아마 미라이가 연방과 지원을 화평시키지 아니 않았을까. 그렇죠. 그 샤가 아무로가 미라이를 두고 싸웠겠죠. 예, 미라이는데 어머니가 될지 모르는 여자였다. 샤 진짜 그 미치겠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그 사람.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일단 외적 요소는 저도 이제 눈이 좀 작은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작중에 몸매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지 목욕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해변신에서도 세일러마스는 원피스 입고 나오는데 이분만 비키니를 입고 나와요. 예, 그게 좀 몸매 자신 있으신 것 같고 집안이 진짜 멍멍이 부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건 그 정도로 이제 부자거나 유력가 가문인데 브라이트가 그 덕을 너무 못 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 공적을 세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대령까지밖에 못 갔다? 오히려 청렴하려고 네, 했던 거 오히려 아닌가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이제 네. 남들 시선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멀쩡한 기업가 분이시면 아마 지원 안 해줬을 수도 있죠. 정경유착처럼 그쵸.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회사에 보면 네. 과장님들 있잖아. 만년 과장인데 퇴근할 때 벤츠 타고 가시는 거지. 그 사람들 이제 취미로 회사를 회사를 다니시는데 브라이트는 취미 브라이트는- 생활이라고 보기엔 브라이트는 너무 취미가 목숨 걸고 아니잖아. 해요. 네. 너무 몇 열심히 하고 번을 있는데 죽을 뻔한 거야 도대체. 맨날 막 피탄 당하고 막 두드려 맞고 네. 막 남편의 고집을 대신에 브라이트는 항상 좋은 함정에 타 있잖아요. 자연이 약간 좀 불안한. 네. 좋은 함정에 타지만 최전방에 최전방에 그렇지. 있고 뭐 최고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항상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적 요소를 4점으로 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내적 요소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하죠.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전 노블리스 오블리주 의식이 되게 강하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자기 능력은 그 글라이더 조정이 있다는 거 하나로 손들어서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빠질 수 있는데도 안 빠지고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가장 감점 포인트는 이제 하사와이 노아의 양육의 실패. 네, 요거를 들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배우자 자체로서는 만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점 드렸어요. 와. 이게 저희들이 다 20대였으면 좀 얘기가 맞아요. 틀려진 내용들인데 다들 맞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 예. 현실적으로 다가서게 되고요. 네, 다음은 수봉님이 골라오신 세이라마스입니다. 네, 우승 후보가 또 나오나요? 예. 일단 해보시죠. 일단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방금 20대 얘기를 왜 꺼냈는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몬한테 질 수도 있어. 너는 질 수도 있어. 아니 하몬한테는 안 질 것 같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미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네, 세이라 마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이라 마스는 그 건담의 전함인 목마의 승무원으로 여주인공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예, 민간인이었던 그는 사이드 7에서의 우연한 계기로 화이트 베이스의 크루가 되면서 건담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주 포지션이라 그런지 그 적 아군 할 것 없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건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후 시리즈 후속작인 제타와 더블 제타에서도 이제 잠깐씩 얼굴 비추는데요. 전장과 떨어진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이 캐릭터가 최고의 배우자인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외모를 꼽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뭐 생물학적인 본능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세이라마스는 본 작품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작중 묘사뿐만 아니고 작화에서도 그 미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그렇죠. 좀 더 신경 써져 있는 느낌. 예, 네. 맞아요. 심지어 이 캐릭터는 작품도 거의 없어요. 아 맞아. 네, 애니메이터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그린 티가 팍팍 나는 남다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외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근발의 파란 눈의 전형적인 서구형 미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은 이 풍성한 머리숱, 미세 걱정은 없겠네요. 하만 칸과 비슷한 요술공주 민키형 민키 형. 네, 네, 머리 완전. 스타일 이제 뭐 멋짐에 관계없이 그쵸. 그렇게 뜨는 거는 예. 사실 숱이 많은 거죠. 적으면 그쵸. 할 수가 없어요. 예, 멋짐에 관계없이 탈모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스타일이고요. 더군다나 곱슬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진 거죠. 가느다란 네. 금발이잖아요. 금발의 곱슬도 아닌데 저 정도 풍성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이라의 이 뿌리 깊은 모근과 건강한 두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대머리와 결혼해도 자식에게 풍성함을 남겨줄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발 DNA의 소유자이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은 좀 없는데 뭐 설득력이 동기부여는 없다고요, 확실히 이게? 되는 것 같네요. 이거 되게 현실적인 방송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결혼에 대한 자기 가치관들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자식이 대머리면 어떨까? 네? 찢어지죠 가슴이. 네.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 네. 그리고 그 내적 요인으로는 아 그게 다예요 외적 요인? 뭐 집안 설명 이런 거 없어요? 머리. 머리카락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죠, 요새 여성분들도 탈모가 많기 때문에 여성 탈모 엄청 많아요. 네. 미녹시딜 바르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민옥시대. 예. 예, 다음으로 내적 요인 말씀드리면은 네. 이쁘장한 외부에 걸맞지 않게 솔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아 맞아요. 예, 사이드 7에서 이제 처음 사고가 났을 때도 가장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선 것이 세이라마스였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 네. 저부터 먼저 하면은 네. 사실
이 외모를 따지자면 세이라 마스가 1등은 맞는 것 같아요. 여자 캐릭터들 중에서는. 중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진짜로 이제 작화 자체도 그렇죠. 한 번 더 터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유전자 자체가 일단은 어머니가 미녀. 엄청난 미인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 오빠도 엄청난 미형이고. 예. 작- 작중 네. 최고의 미남이긴 하죠,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이 세이라 마스는 지온 공국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고위 그 이제 그 스탈린 아니지 레닌 딸 레닌 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탈북자고 그래서 외적 조건이 아니 지훈을 왜 북한으로 보내잖아요. 외적 조건이 아, 이게 별로 인민공화국 좋지가 아니거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런가? 그래서 장인이 좌익 활동했으면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아니 너무 네. 버리는 거 아닌데 하여튼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한국형 민주주의에서 살려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외적 조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전 3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모는 뛰어난데 탈북자 그 외에. 출신에다가 네, 네. 그렇죠. 환경적 요소. 네. 네, 그렇습니다. 주체 사상 만든 사람의 딸이잖아요. 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3점이고요. 내적 조건은 이제 내적 조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당차고 그다음에 사실 뭐 예쁘지만 자기가 예쁜 척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화이트 베이스 멤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이고 맞아요. 사실 자기 능력 바뀐데도 건담을 타고 막 람바를 쳐들어왔을 때 막 수비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감점용이 그건 아닌가? 감점용입니다. 여기서는 욱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욱한 예. 거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외적 요인에서 아까 머리숱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머리숱이 많은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머리숱이 많으면은 이제 2세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스타일이 안 나와요. 이 펌을 해도 이게 금방 풀려버리고 머리를 묶어도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수북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은 스트레스고 다양한 스타일이 안 됩니다. 미용실 가서 치면 되지 않아요? 그 이제 수술 쳐도 숱이 많은 여자들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걸. 그 스타일이 다양하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요술공주 민키나 아니면 그냥 긴 머리 상태로밖에 못 보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네. 할게요. 뭐 아직 시작을 안 했구나. 외모가 예쁜 거는 맞아요. 외모는 예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쁜 건 3달. 그래서 저는 외적 요인은 이분의 외모나 이 부분보다 우린 배우자를 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네, 배우자입니다. 네. 아주 예쁜 사람인데 문제는 장인 어른이 좌익 활동한 것보다는 오빠가 좌익 맞아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현 문제라고 활동가죠 보고. 지금. 오빠하고는 이미 의절했어요. 네. 의절의 문제가 오빠는 그 혁명 영웅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죠 이게. 주변에 휩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언제 보고 주변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네. 이렇게 인질이 되거나 그럴 확률이 통장 좀 하나 있어요. 개설하는 것도 아니 힘들 수 수북님 있어요. 그 간첩 조작 사건 아세요? 그거랑 비슷하게 본인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이라 마스의 남편이라면. 네. 오빠랑 같이 살게 네. 해주겠다면서 그러니까요. 막 가둬가지고 네. 막 거짓 자백시키고 막. 네.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수북님이 세이라 마스와 결혼하시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아 결혼하는 거였어요? 집에 인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진짜요? 맞아. 그 소파가 있었어. 그쵸, 맞아. 예. 뭐야 진짜 이거. 어? 아 그때 사진으로 보여주신 다키마쿠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북님 덕후라님 막 다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이제 나중에 꼭 골치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아내를 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요. 네, 점수는 외적 요소는 그래서 전 2점 드리고요. 아 그래? 너무 저 안 이거 좋네.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아, 힘들 것 네, 같아요. 그건 좀 그래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은 박근혜처럼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혁명이 실패했을 때 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 분위기가 성공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좀 힘들 것 같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음. 그리고 샤아는 또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라
이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특공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뒤에 배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런 권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좀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괜히 그냥 나중에 몰려가지고 그냥 재산만 다 뺏길 것 같은 느낌이라 외적 요소는 이 점들이고 내적 요소는 저는 이거는 오빠랑 좀 비슷하게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작중에 보면 그 물론 남한테 베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뭐 퍼스트 건담 외에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분이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이 추구하는 바가 있으신 분이라 또 피곤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로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점수는 3점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다들 이렇게 세일러머즈의 그 외모만 얘기를 하지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적 요소를 4점을 줬어요. 왜 줬냐면 일단은 여기서 보면 세일러머즈가 견습 의사로 나와요. 결국 의대생이라는 얘기죠.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쁘고 머리도 좋아. 근데 사람도 착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 사람도 귀족 집안에서 자랐지만 근데 거기 막 귀족이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뭐 봉사 딴 귀족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 능력에 맞는 봉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여요. 탈북 그리고 미녀. 그 뒤에 그러니까요. 제타나 더블 제타 거기- 설정을 보면 종편에 나와야 네.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자꾸 이상한 거를 엮어가 세일러마스를 탈북이니 뭐니 뭐 그러면서 이게 제타나 더블 제타 설정에 보면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나서 맞아요. 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다른 다 필요 없이 본인이 갑자기. 부자예요. 이거 부모님 뭐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부자인데. 맞아. 예. 그치만 이제 좀 감점 요소라고 하면 이제 집안이 좀 풍지박산이 났고 오라버니가 샤하기 때문에 이제 샤하가 직접적으로 터치할 일 없어요. 의절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샤하 추종자들이 이 사람을 의용할 확률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점수를 1점 뺐고요. 그래서 저는 4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의 연을 끊고 외롭게 살아온 거 아닐까요? 아, 그래서 순하고 실한분하고 같이. 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오퍼레이터로 아모르를 다루는 솜씨를 보건데 이 사람은 남자를 열어둘릴 타입이에요. 막 맞아요. 우쭈쭈쭈 해주면서 아무를 다 시켜요. 아무로 그러면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 해요. 좀 아무로 확실히 15세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게 이제 판무파탈 꿈나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너무 이런 캐릭터는 이제 또 결혼하면 약간 피곤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내적 요소도 1점 까서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후하네요 다. 우승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내적 내면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되게 막 강단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막 그 카이 싸대기 때리면서 맞아. 그 싸대기가 매력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사이다였어. 네, 맞아. 저도 좋았어요. 그거. 되게 이런 예쁜 그 여자 캐릭터가 나오자마자 막 싸대기 때리는 이런 느낌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대사도 막 남자도 아니야 뭐 이러던가. 불량배처럼 약한 놈 뭐 이런 거.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생긴 것도 예쁘고 근데 역시 또 이제 집안 문제가 좀 걸려서 네, 외면은 3.5점, 내면 4.5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4.5점이요? 네, 저는 사일러 마스 굉장히 또 엄청나죠. 또 네. 근데 확실히 미모를 현실 여성에 치환하자면 아마 스칼렛 요한슨 정도가 되지 않을까. 북유럽계 미인. 예. 요한슨 너무 좀 작지 글래머 않나요? 아닌가요? 그 가슴만 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외모 조건은 퍼스트 건담에서 하몬과 더불어서 극강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은 4.5점. 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집안 배경이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쵸. 장인어른이 이제 우주세기 인민의 영도자고 네. 처형이 붉은 해성이에요. 안돼 힘들어. 이게 과연 붉은해서. 감당이 되시겠는가 수부님의 지금 수분이 지금 처음으로 얼굴에 약간 근심이 떠올랐어. 처형이 붉은해서. 그리고 이제 집안이 또 몰락 귀족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세일의 출신 배경 보면은 항상 이제 위치 추적과 암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이제 수분님도 같이 이제 합동으로 묻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스럽고요. 내적인 걸 보자면은 일단 세일러가 뉴 타입이라서 수북님의 생각을 쉽게 간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평생 유타입은 초능력자가 아니라고 건담 시리즈 내내 설명하고 있는데 알았어. 건담 전문가 덕구라님께서 생각을 읽을 수 있다니 독심술 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건담에서. 진짜 생각이 있는다기보다는 어떤 수북님의 의도 네, 어떤 느낄 이런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의 어떤 이런 바람을 피나 안 피나 어떤 그런 부순한 의도를 간파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평생 바람은 못 피고 결혼 생활 충실하실 것 같다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결혼 생활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붉은에서 이제 처형인데 오빠 일하면 이렇게 눈이 뒤집혀요. 가끔씩 이제 눈이 네, 뒤집힌다. 맞아요. 오빠 좋지 도우려고. 근데 어. 붉은 해성 죽으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이제? 죽은 다음에. 그죠? 그거는 아주 먼 미래의 뭐, 일이잖아요. 네. 지금 먼 모르는 미래이고.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아까 에이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싸다구를 날리는데 이제 손이 맵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그냥 나약한 놈, 아 음식 쓰레기도 이 난자끄머너 못하겠어요. 말씀. 바로 받고. 아, 나 회사가 너무 힘들어. 난자끄머너 뭐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좀 그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또 이제 세일 아까 그 꾸봉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추김가 띄워주기 명수. 그래서 이제 수봉님은 완벽하게 조롱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수봉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뭐 여보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일터로 내몰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뉴타입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주식 거래 불법 조작이나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을 것 그거였구나. 같고. 뉴타입으로 주식하는 것 같아. 네. 그러네. 초능력자네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이라면 이제 권력력이 없고 유유자적하면서 조용히 이제 상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좋은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 조건 3.5점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장황함에 비해서 좀 그렇게 좋아해주시나요? 점수는 좀 낮네. 맞아. 그래서 소민 힘내세요. 네. 세이라 점수가 이 정도 처참할 줄 예상 못했습니다. 세이라가 이 정도인데 네, 나머지 분들 네,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좀 있는 그리고 배우작감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진짜 덕구라님이 이 설명하실 때 진짜 세이라마스의 가치관까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야 이 맥락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권력력이 없다는 부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전장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데이트 트레이더로 변신해서 주식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잠깐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 아무런 야, 사람이 골 한명 세일러가 들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세일러가 이 정도 털리면은 나머지는 얼마나 털려야 돼? 지금 나는 점수 많이 줘. 난 점수 많이 준 것 같은데. 너한 다 많이 줬어. 네, 저희 진짜로 많이 쉬고 왔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캐릭터인 아무로레이. 네, 접니다. 제가 건담을 드디어 보게 됐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솔직히 이제 키자마자 네.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걸 봐야 그렇죠. 되나? 아, 네, 그럼 솔직히 네. 그 수북님이 예전에 그 5스타 스토리 짤 때 그의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되게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인구가 반이 괴멸됐다는데 네. 그러고 아직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럼 이게 보급이 되는 상태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막 거기 또 시작해서 왜 로버트가 왜 이족 보행을 하는데 왜 로버트가 굳이 총을 들고 싸우며 왜 주먹질을 하며 왜 칼을 들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의문들이 마구마구 들었는데 저는 네. 그 의문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그 뒤에 나온 수많은 설정들로 인해서 이제 납득이 가게 그렇죠, 만들어진 그렇겠죠. 거죠. 네. 네, 그래서 한숨 쉬었어. 맞아. 만점의 예감이다. 솔직히 저도 저 로봇이 꼭 이족 보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은 많아요. 그리고 조정 그 콕피트 보면 조정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조정이 되나요? 게타 로봇은 이 그 기어 같은 거 기어 두 개. 두 개 갖고 게타 로봇 조종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반부터 이미 생각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요? 아무로가 초반 대사에서 대부분의 움직임은 컴퓨터가 스스로 제어를 하고 내가 자율주행이었구나. 뭐야? 큰 움직임만 이제 컨트롤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요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로가 처음에 나타나자마자 그거 매뉴얼 한 번 읽고 그냥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슨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이폰급인가. 아이폰급은 넘어서 시리 같은 거죠. 이제 말로 그냥. 네. 근데 어쨌거나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3편 볼 때는 진짜 마지막 결말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가 솔직히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3편인 해우의 우주가 제일 편집이 잘 됐고 재밌어요. 네. 맞아요. 네. 간단하게 감상은 그러했고요. 네. 아무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사실 아무로를 고르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 사촌 오빠가 이제 우리 집에서 슈퍼로봇 대전을 많이 했었는데 민폐다 진짜. 저게 민폐다. 남의 집에 와서 슈퍼로 때려 민폐다. 그 어깨 너머로 봤을 때 그 조그만 네모안의 아무로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잘생겼다고 느꼈었어요. 그때 당시. 네. 그때 당시가 그 트랭크스 사인 연습하시던 예, 시절. 그쯤에. 그쯤에. 근데 이제 그 애니에서 보니까 약간 다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근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되던데요? 네, 나중에 멋있어졌어요. 네, 진짜. 맞아요. 역시. 네. 그 역시. 포텐이 있던 녀석이었어요. 잘 키워서. 네, 그랬고. 그 솔직히 다른 건담의 다른 인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주얼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흰자가 없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맞아. 일단 흰자 건담에서 있으면 잘생긴 거라고 맞아요. 봐도 되죠. 저 샤아랑 가르마를 제외하면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별로 없긴 하네요. 솔직히 그렇죠. 괴물같이 당시로서는 생긴- 그런 펌 헤어 스타일 자체가 약간 스타일리시한 캐릭터들이 맞아요. 다 그렇게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제가 제일 암- 네네. 아무로라는 이름의 유래 중에 하나가 그 어. 앞으로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뭐야? 신빙성이 너무 좀 깨는데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로 이름도 멋있잖아요. 아무로레이 정말 주인공다운 이름. 제가 위키에서 봤는데 앞으로. 예, 아무로 이름 유래가 일본에 없을 것 같은 이름이라고 지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키에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아무로 나미야라는 가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 먹었다는 후일담이. 예. 그리고 빨간 머리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 빨간 머리라는 게 말이죠. 이제 유전적으로 희귀한 편이라 그 전 인류의 1~2% 정도밖에 안 그래요? 되거든요. 이제 빨간 머리인 사람 이제 그 대부분이 녹색 눈과 이제 창백한 피부 그리고 주근깨가 맞아. 특징인데. 주근깨가 그런데. 네. 맞아. 그 특유의 미가 있어요. 저 잠깐 생각났는데 머리 곱슬에 빨간 머리 그러니까는 거신 이대훈 주인공 있죠. 그 이대훈 코스모. 조종사. 코스모. 걔도 그렇죠. 빨간 머리에. 맞아요. 토미노가 완전 그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모 그게 이데온이 기동전사 건담 바로 전에 그쵸, 나온 그쵸, 예. 작품이고 거기서 저희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바뀐 스타일이긴 해요. 아무로는. 앞으로가 많이 죽어가지고. 코스모는 이만해요. 앞으로가. 어쨌거나 그 빨간 머리 사람이 이제 여자는 이제 배우를 생각하면 줄리안 무어나 뭐 제시카 체스테인처럼 이렇게 맞아, 예쁜. 맞아. 네. 뭐 남자를 보면 이제 데미안 루이스 그 아, 그냥 데미안 밴드 오브 루이스. 브라더스에 네. 나오는 아. 윈터스 같은. 서프라님 윈터스. 저 눈빛 보세요? 저 눈빛을 잘 보세요. 저분 얘기할 때. 저는 아무르를 생각하면서 이제 데미안 루이스를 솔직히 생각했어요. 아. 느낌이 있어요. 그쵸, 괜찮죠. 이해했어. 느낌이 있어요. 설득당하지 마. 또 아니면 요즘에 뭐 괜찮은 뭐 에디 레드메인이나 뭐 에디 레드메인 네, 맞네. 마이클 패스벤더 이런 쪽 이제 빨간 머리. 패스밴더는 좀 좀. 네, 그럼 이제 데미안 네. 루이스로 밀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네. 근데 그래서 외모가 진짜 이제 저의 취향인데 예,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제 집안이 좀 구린 게 이제 외적인 면에서 좀 이제 걸림돌이 되네요. 그죠. 아버님이 그 병만 안 얻으셨어도 레드 사이언티스트. 시어머님이 예, 엘리트 사이언티스트. 엘리트 공무원의 네.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제 지체장애. 극장판에서 보니까 막 혼자 막 이러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그 돌아가신 거 맞죠? 아니에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안 있고. 나와요. 네, 그리고 엄마는 뭐 어디서 자원봉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집안이 좀 어머니도 멘탈이 약해요. 막. 네. 약간 시집살이 시킬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예. 그리고 내면으로 이제 내면이 외면 끝났어요. 그냥 생긴 것만 봤어. 네. 그 내면을 보자면 이제 그 특유의 병신미가 있거든요. 중학생이라고요, 중학생. 그러니까 중2병이나 뭐 그런 딱 15살. 네. 이렇게 상처 입은 그 서툰 소년 이 정도의 컨셉인데 이제 소년 만화에서 나온 이제 찌질한 이제 흔히 나오는 그런 찌질한 주인공 같은데 근데 확실히 옛날 만화라서 그런지 이게 좀 담백하게 찌질해요. 이제 요즘 만화에 나오는 그 찌질한 애라든지 조금 좀 전으로 가서 막 맞아요. 에반게리온 신지 같은 정도로 신지랑 가면 동갑이에요. 막 약간 좀 기분 나쁘게 찌질하잖아요. 요즘 찌질은 그 약간 좀 바람 찌질인데 네, 얘는 되게 담백해요. 뭐 이 정도면 뭐 귀엽네. 막 그러잖아요. 막 누구한테 맞은 거? 브라이트한테 맞았나요? 아니요, 막 아버지한테도 맞은 적이 그러니까 있는데 아버지한테 맞은 적 없는데 브라이트가 2번 연달아 때리죠. 수정 펀치. 2번이나 때렸어.
여기저기서 있었어. 되게 많이 맞던데요. 막 네. 어. 아무한테나 다 맞던데. 맞아요. 맞아. 맨날 괴롭힘 당하고. 근데 한 번도 다시 안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멍하니 있을 때 그 저 짐 캐논 조종하던 애가 들어와가지고 뺨을 때리니까 아 때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런데 좀 슬프더라. 걔좀 귀여워. 귀여워는 뭐야? 맞는데 귀여워. 그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신 차리고 빵 만지니까 때리면서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짐 캐논 타는 애가 누구죠? 네. 카이 시대. 그분도 카이. 신자에 없는 분이에요. 저 카이도 이름이 되게 생각나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카이 시대는 K는 아니, 나중에 그건 굉장히 흰자만 매력적이에요. 덩치. 아, 저널리스트로 전업해가지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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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류호세이가 때렸을 거야. 아마. 건탱크. 네, 건탱크 덩치 좀 있으시고. 네. 근데 막 진짜 제가 그러니까 저 정말 건담 초보인 제가 봤을 땐 진짜 막 어쩌다가 얼떨결에 건담 조종하게 되고 막 정말 맘대로 모든 걸 다 맘대로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막 하기 싫다고 막 징징거리고 막 나중에 그 엄마 만났을 때는 막 사람 막 싸 죽이고 막 또 맘대로 폭주하고 막 그리고 그 누구지? 이름 마틸다인가? 네, 마틸다. 네. 막 사진 찍었다고 혼자 막 되게 막 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궁디 같지 않아요? 그런 거 네. 되게. 네, 진짜 귀여워. 예. 완전 귀여워요. 네. 그리고 막 근데 또 약간 좀 매력적인 게 소꿉친구 되게 홀대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왠지 좀 매력적인 거. 그 소꿉친구 빡쳐가지고 점프코인. 딴 애랑 결혼하잖아요. 아 그래요? 꼬맹이랑 그 하야토랑 결혼해요. 아 하얗더라. 아 약간 좀 썸이 있었던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근데 약 기계덕이기도 하고 막 혼자 막 깜깜한데 혼자 막 네, 뭐 맞아요. 막 만들고 네. 있고 완전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런 찌질 주인공의 시초가 아닐까 아.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 주인공들은 되게 어그레시브하거나 그렇죠. 열혈 막 예, 이런. 아니면 아, 엄청 그러네요. 명랑해가지고 네. 애가 과연 사람 죽이면서 싸우는 개가 맞나 아. 그런 레벨인데 좀 그런 고뇌적인 측면 좀 담은 건 아마 거의 맞아요, 최초가 맞아요.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 같고 애다운 면이 정말 저는 귀엽게 느껴졌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겠네요. 네. 예. 우린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약간 연하의 취향이 배우자를 갖고 싶으시대요. 그런 거 아이고. 봐요. 더러워. 아니 진짜. 그 중2라고 15살이면 몇 살 연한 줄 알아요? 아 그런. 저희는 키잡인가요? 아 그리고 보면은 이분이 또 이제 누님 취향이잖아요. 보면은 상당히. 아무런 연상 눈치 좋아하니까. 취향이야. 네, 연상 좋아하고 막 보면은 남친이나 남편 있는 여성이 되게 취향이에요. 뭐 솔직히 좀 치정관계 휘말려서 칼침 맞기 딱 좋은 그런 취향이었는데 또 실제 등장 작품마다 여자친구가 바뀌는 거 아,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요. 칼침 안 맞았어요. 아니 뭐 그때는 그래도 딱 한 명만 만나시니까. 아. 빔샤벨 네. 칩은 많이 맞고 다니죠. 아니요 직접적으로 빔샵을 침 맞은 적 거의 없어. 아 거의 다 어. 맞기 전에 이렇게 맞고 빔샤벨 자기가 주워 패는 쪽이지 어. 맞는 쪽은 아니게. 그 마틸다상도 약혼자가 있었고요. 아 맞아 우디 씨. 네, 막 혼자 이렇게 막 저기 멀리 가는데 이렇게 훔쳐보다가 막 여기 벽에 머리 박고 막 이러고 막 음. 그러고 막 그 람바랄 대장 부인 그 하몬도 막 완전 대놓고 쳐다보고 막 그러고 이쁘니까. 그러죠. 네, 네. 근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 그러고 그 라라인가요? 네. 라라도 라라, 샤 애인이잖아요. 네. 네, 막 몇 번 본 적도 없으면서 막 나중에 샤아랑 막 너 때문에 죽었어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뭐 하는 금사빠였네. 건지. 네. 아, 금사빠구나. 근데 네. 실제로 소설판을 보면 아무로는 더 그런 캐릭터예요. 더 금사빠예요? 아니요 더 변태적인 더 아, 여자들한테 진짜요? 좀 더 아, 몰입해요. 근데 음흉한 캐릭터죠. 네, 좀 그래요? 유명하게 나와요. 근데 네, 얼굴이 데미안 루이스면 뭐 그러려니. 저 친구. 저 친구 막 이러고 있어. 네, 저는 이번에 논리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제 그냥 취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아니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기 배우자 고르는 건데 네. 뭐. 네. 자 그럼 일단 저도 이분 결혼을 좀 말려야겠는데요. 오케이 한 사람 누구요? 도대체? 아니 저는 저분을 말려야겠어요. 그 일단 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분은 그 아모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파일럿이죠. 파일럿이라는 것 말고는 외적인 요소의 장점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 방금 설명하신 거 저는 점수가 원래 더 낮았는데 외모가 뭐 괜찮죠. 잘생긴 거다. 네. 일단 흰자위가 있고 머리가 이제 스타일리시한 펌이라는 거를 제가 간과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외모는 스타일리시한 펌이. 미용실 잘 갔다 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때는 요게 잘생긴 캐릭터를 묘사하는 거다라는 그 아까 수북님의 설명을 이제 듣고 나서 흰자위가 있고 머리가 그 스타일이니까 흰자위는 나중에- 다 있어요. 미라이 브라이트 말고는 다 있어요. 흰자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외적인 이제 외모는 괜찮지만 집안은 조금 불안한. 그래서 그쵸. 그리고 그래도 능력은 있으니까 저 외적인 거는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내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격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돌출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저 누구죠? 아까 미라이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고1입니다. 고1이죠. 고1인 미라이와 비교해 봤을 때 2살 차이긴 해도 너무 심하게 그 아모르 같은 경우에는 좀 돌출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게 좀 폐쇄적인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좀 약간 뒷일 생각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 타입이라는 거죠. 이런 분은 나중에 대출 받아요. 말 못하고 대출을 받아요. 뭔가 하나 저당을 잡혀갖고 대출 받아놓고 말을 못해.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잖아? 그럼 집 나간다. 울면서. 울면서. 누나 내 맘 몰라. 왜냐하면 엄청 어리잖아. 집 나간다고. 이런 사람은 저는 배우자로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여자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여성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전 내적인 거는 2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은 난 피는데. 싹이 보여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아무로의 외적 요소, 내적 요소를 다 좋게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평범하게 잘생김 정도. 예, 직업은 사망도가 너무 높은 파일럿이에요. 일단 뭐 특정 게임에서는 장성이 되는 루트도 있는데 뭐 일단 정사에선 파일럿으로 인생 마감하니까 항공기 기장 정도의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요. 예, 근데 요 세계에선 그 정도 돈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생각하면 하로가 만약에 자신의 창작품이고 그걸 특허를 냈다. 그랬으면 떼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주세계 120 몇 년까지 계속 누군가가 쓰고 있어요. 우소라든지 막 이런 애들이 다 153년이죠. 150년인가요? 그게 그렇군요. 어쨌든 그랬으면 떼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집안도 정신지체 아버지 계시고 여자 하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신 시어머니도 있어요. 이건 좀 별로. 그래서 저는 2점 드렸고요. 내적 요소도 이제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뉴타입이 된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제일 별로인 점은 실제로 이제 상대자보다 본인의 기분을 항상 우선시해요. 네. 앞으로 나온 작품에서도 다 그래요. 그게 좀 별로였어요. 저는 굉장히 별로여서 그것도 2점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로 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전쟁에서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서 그 어릴 때의 그 철부지 같은 모습이 그대로 고착화돼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뒤에 작품들에서도 비슷하게 찌질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안 하나요? 성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일럿 실력은 여전히 좋죠. 어쨌든 직업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항상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작품상 뭐 좀 귀여울 수는 있다. 예를 들면은 하몬 같은 경우도 아무로한테 호감을 표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누나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매번 여친 바뀌고 그 여친들 다 이뻐. 그런 거 보면 그러네요. 매력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그 슈퍼 에이스 영웅. 슈퍼 영웅 전쟁 영웅이니까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연방의 하얀 악마. 홀로 지원 공고 박살낸 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1년 전쟁의 영웅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외적 조건 그냥 이제 3점 드리고요. 내적 조건 저는 어린애니까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원래 남자가 더 늦게 철이 들잖아요. 미라에 뭐 2살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여자 17살과 남자 15살 거의 한 10년 차이 한 1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보면 돼요. 진짜 애들이죠 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로 레이가 그 사실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혼자서 이 지구를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는 화이트 베이스 언니 오빠들이 다 아무로한테만 의지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애한테. 네, 언니 오빠 애한테. 잘못했네. 그러고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맞아. 그게 사실 아무로레이가 그렇게 엇나가는 게 아무로레이의 잘못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보면 학대인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뭐 그 이후 작품들의 아무로레이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들에서도 보면 역습의 샤야 같은 데 보면 혼자 온
인류를 막아내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기도 하고 결국 그 책임감 자기가 가진 능력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확실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적 측면에서는 저는 4.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내 쪽 올려줄까? 좀 하긴 화이트 베이스 시절의 학대 경험이 그 이후 작품들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시련이 큰 네, 사람으로 솔직히 학대 성장된 당했죠. 밑거름. 굳이 때리면서 말할 것도 없는데. 네네네. 저도 라스님처럼 그 잘생긴 거 모르겠고요. 앞으로 곱슬머리 좀 촌스러워요. 한 분 계신 아버지 산소 결핍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긴병에 효자 없다는데 아 너무 어르신 같아. 이런 남자랑 결혼한다면 고생길이 환할 것 같아요. 네. 예, 뭐 다만 이제 MS 조종술이라든지 뭐 기계 다루는 능력이 독보적인 점은 매력 네. 볼 수가 있지만 또 너무 유명인이라서 사생활 보호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3점이고요. 내적으로 보면은 뭐 어린 시절에 찌질한 장면은 어리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전란의 시대에 최고의 공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뒤 역습의 샤에서도 계급이 대위인 걸로 보아서 이 비비는 재주가 없어요, 이 친구가.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줄도 잘못 써가지고 브라이트 이런 애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니까요. 완전 끈떨어진 애들. 그러니까요. 낀 출세를 못하지. 그래서 앞으로도 출세도 힘들 것 같아요. 3점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일단 외적 조건 3점 드리고요.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이외에 그러니까 1년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는 말로만 연방군 소속이지 사실 7년 동안 사택에 감금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에이스님도 함께 감금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웅산 수치 여차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신에 가정부하고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집안에서 뭐 놀고 먹기 편할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면은 전사자 연금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죽이는 동안 약간 죽는 게 10억을 받았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내적 조건은 저도 이제 3점 정도 드리겠는데 이제 다른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거 이제 그 아무로가 역시 성숙한 연상 여인에게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스님의 조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성격적인 부분은 갱생의 여지가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어린 치기에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좀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어린 치기에 이제 가출했다가도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로가 그 역시 나에게는 에이스님밖에 에이스님이라는 돌아갈 곳이 있어라면서 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는 거 받아주는 건 이분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좀 이제 가출에 좀 잦을 수도 있다. 네. 네. 때리고 또 때리고 나약하다고 막. 때리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 포인트 느끼시는 거지 지금. 때리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3점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하몬 크레오마 하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 건담 작품을 보신 분들도 하몬이 누구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람바랄 장군이 있습니다. 람바랄 장군 아니에요. 아 대위입니다. 람바랄 대위의 이제 내연녀죠. 뭐 내연녀라는 설정입니다. 아, 네. 부인 아니에요? 그게 부인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람바랄이 누구냐? 그 파란색 구프 타고 자쿠하는 다르다 자쿠하는 그 네. 아저씨거든요. 푸른 거성이요. 거성. 아, 푸른 그 거성. 막 손에서 채찍 나가는. 네, 맞아요. 채찍 나가서 딱 때리고 막 이렇게. 에이스님이 좋아하는 무기인데. 네, 그 내연녀로 나오고요. 이 사실 저는 퍼스트 건담 보면서 이런 주제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작화도 너무 옛날 작화고 여자 캐릭터도 너무 없고 그래서 배우자로 매력 있는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5스타 다 읽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외모만 보고 꼽았거든요. 사실 뭐 특정 어떤 이제 최근의 이슈와 관계된 거는 전혀 아니고 너무 관계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아, 의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말 네. 빨리 끝내라고 다들 댓글 안 하고 있잖아.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1.2배속으로 읽으시라고요. 우리 입 근질근질하단 말이에요. 지근질근질해. 네. 가장 미인은 세이라마스는 수북님이 선정을 하셨고 그다음 다음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크라울의 하몬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요. 여자 캐릭터 너무 없는 편이라서 일단 네. 키도 크고 금발의 미인이잖아요. 너무 어른하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는데 우리가 다 어른입니다, 여러분. 자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15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래성을 보는 거죠. 장래성을. 아청아청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른이 어른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래 키 작고 좀 마른 타입 좋아하는데 근데 이 작품엔 그런 캐릭터가 좀 없어요. 프라보. 예쁘지 않잖아. 아 너무하네. 예쁘지 않잖아요. 네. 너무 애고는. 근데 옷 입는 스타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키 크고 그 마른 체형을 좀 부각하는 그 롱 원피스라든지 쪽쪽 올린 머리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멋져요. 슬렌더 타입이라고 하죠. 혼자 그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은하철도 999. 네, 맞아요. 같은 시티 헌터라든지 뭐 그런 느낌. 람바르보다 훨씬 크잖아요. 람바르보다 한 람바라보다 머리 하나 크던데. 커요. 네. 네. 기계 인간일지 몰라요. 람바라 메텔이야 메텔. 그때 20대 아니에요? 20대? 그렇겠죠. 람바르이 그 20대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2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얼굴이요? 그 얼굴이 그럼 람바르 키는 한 140? 그럴 리가 있나? 람바라 드워프예요 거기서. 그럴 리가 있나? 하여튼 네. 외적인 조건 하몬 직업이 뭐냐? 하몬 직업은 뭐 비선 실세겠죠. 민간인인데. 민간인. 네, 민간인인데 비선 실세죠.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네. 그 람바라의 그 특수부대, 람바랄이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대에서 이제 같이 배를 거기에서 타고 이제 지휘도 내리고 뭐 연설문도 좀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내적 조건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이 그런 이제 섹시한 타입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제 람바랄의 돕고 있죠. 비서. 네, 그렇죠. 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죽은 람바랄에 대한 복수를 또 지휘해서 이제 모두 다 개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거의 성공할 뻔해요. 네, 실제로는. 그렇죠. 사실은 하몬이 다른 어떤 연방의 전함을 상대했으면 무조건 이겼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불행한 게 하필이면 화이트 베이스였다. 네. 뉴타입 산시를 요람 뭐 그런 곳에서를 공격을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그리고 이 되게 좋았던 게 은근 일편단심 같아요. 저는 사실 외모랑 성격이 좀 다른 걸 좋아하는데 되게 뭔가 바람둥이처럼 생긴 외모인데 랄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키잖아요. 지키려고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폭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도즐이 원래 증원으로 내려 보내줬잖아요. 증원을 내려줬는데 졸지 말고 거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괜히 점수 많이 줬네. 그래서 사실 그 마쿠베가 슈킹하는 바람에 그 돔 다 세대 다 슈킹을 하는 바람에 람바랄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작전을 펼칠 이유도 없었던 건데 그래서 랄이 죽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생경 비리 같은 거 저지르면 진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차가워 보이는 외모 그리고 바람둥이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랄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을 지킨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하몬을 꼽아왔습니다. 네, 해보시죠. 청문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저는 짧게 할게요. 별로. 네. 네. 저는 사실 점수 좀 좋게 줬어요. 네. 일단 외적 요소는 3점을 드렸는데 외모로서는 최상급이죠. 사실 실제로 네. 최상급인데 직업이 좀 애매해요. 남편 따라 전쟁 따라온 일반인 그리고 오리진 기준으로는 술집 주인 뭔가 좀 애매한 직업이에요. 배우자로서는 약간 불편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집안은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판단 불가. 재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인맥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그 인맥이 좀 더 건전한 인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외적 요소 3점 드렸고 내적 요소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이제 어른의 여성의 매력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유명한 장면인데 사후에도 부하들이 따르는 거 보면 뭔가 맞아요. 지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뢰감이 있었으니까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람바라 사후 복수를 꾀하는 연려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좋게 줄 수밖에 없는데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민간인이 작전에 개입이 됐다. 이거 되게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 출장 나왔는데 자기 와이프를 사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밑에 부하들은 마음대로 쓰게 했다. 그렇죠. 랄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예.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맞죠. 공감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중대장이 부인이 와가지고 부인이한테 우리가 경례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그 부인이 애들한테 일 시키고. 그리고 부인네 집에 가서 애들 과외하고. 그렇죠. 너 땡땡 대학 나왔다면서. 예, 그래서 내적 요소는 그래도 그 연려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전 4점을 줬습니다. 좋다.
네, 일단 저는 점수보다는 일단 점수가 점수부터 주세요. 외모는 외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별로 내용이 안 나와서 일단 저는 그냥 3점을 드렸어요. 왜 3점을 드렸냐면 원래는 그냥 생긴 걸로만 점수를 더 줘야겠지만 이분이 내적인 요소가 너무 위험해서 외모도 같이 좀 깠어요. 저는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전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 그 함정에 타가지고 참모처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어느 정도 강인한 심성이나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있지 않으면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돕고 싶은 거죠 남편을. 그 이제 돕는다는 그 기준이 이제 그런 거죠. 그 군대고 전쟁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 옆에서 그걸 돕는다는 게 저는 이게 웬만한 사람은 아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도울 거면 그 위치에 맞게 도와야지. 이거는 위치를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군복을 다려준다거나 뭐 이런 돕는 게 아니라 작전을 돕고 있는 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뭔가 큰 화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뭐 지금 뭐 국가 차마니즘 국가처럼요? 아 그렇죠. 그 대통령 됐잖아요. 그럼 됐지. 그 이제 좀 있으면 말년이 되게 안 좋아질 거야 그분도. 하야하고 그죠? 네, 그렇죠. 하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과도 하고 또 눈물도 질질 짜고 해야 되는데. 브라질 얘기겠죠. 네, 그렇죠. 네, 브라질 얘기입니다. 브라질 위험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분이 그 내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결혼하기엔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내적인 건 저 1점을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네. 결혼은 확실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 그림체가 장르가 다른 미모를 갖고 있죠. 저는 외적인 면에 이제 4.5점 드렸고요. 내면은 그때 아무로가 막 헤매고 다닐 때 밥 사주고 그 프라우보 왔을 때도 둘 다 살려줬잖아요. 네. 왜 살려? 그러니까. 절레절레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내면도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망이 좋은 그런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모 3점 드리고요. 외적 조건. 네, 외적 조건. 아름다운 외모의 술집 마담 3점 드리고요. 격 확 떨어져. 그거 오리진 설정이에요. 원래 폭언 설정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군요. 네. 3점. 폭언은 정체불명이죠. 네.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람바랄 부대의 비선실세 내조의 여왕이지만은 너무 람바랄 의존적이에요. 예. 이것도 3점입니다. 근데 저는 하몬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가지고 사실 미라이나 하몬 중에 선택하려고 했는데 결국 미라이 선택했지만은 하몬의 외적 조건 일단 5점 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했어요? 하몬이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네. 어떤 전황을 잇는 안목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군인이 됐으면은 훌륭한 지휘관이자 참모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모 역시도 어떤 부기롭게 미인, 금발 미인에다가 키는 한 180 정도 돼 보이지 않나. 람바랄이 결국 작은 게 아닙니다. 람바랄이 결국 작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하고 싶어지네요. 네. 내적 조건도 역시 5점 드리겠습니다. 와. 내적 조건은 진짜 이게 마틸다 중이와 함께 퍼스트 건담에서 성숙한 성인 여성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고요. 또 사람 말을 또 잘 들어주고 곁에서 람바랄의 내조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리진 설정이라고 하지만은 그 덤으로 살살 녹여주는 노래까지 합치면은 거의 1등 신부감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몬은 그 보호받으면서 남편의 내조만 하려는 여성의 위치가 아니라 여자이면서 전사로서 남편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아주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 입대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황에서 이제 지원군에 제대로 입대하려면은 말단 병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아마 람바랄이 못 건드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쉽죠 하몬도 참. 네. 유시민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대통령도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옷도 같이 고르고 막 사담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캐릭터는 제가 데리고 온 가르마 잡입니다. 잡이가 이 귀염둥이 막내죠.
네. 외적 내적으로 구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외모로 봤을 땐 자비가에서 군계 일학입니다. 뭐 어머니 외모가 작품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형제들과 아버님의 외모를 봤을 때 어머니가 예쁘지 않으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맞아요. 절세미 그쵸. 뭐 완전 다른 아니 사람이에요. 도질잡이 사람 맞아 그거? 얼굴이 아니 같은 형제 중에 오크, 드워프 뭐 이렇게 있는데 자기 혼자 사람이야. 미운 우리 새끼죠. 거의. 키시리아는 예. 트롤 같이 생겼어. 예, 그 실제 작품 내에서도 진짜 사교장에서 기부인의 흠모를 받고 네. 지원에 반대하는 지역 유지의 딸인 이세리나마저도 열렬히 사랑에 그쵸. 빠지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 사실 이게 약간 위험한 상상이긴 한데요. 그 도줄의 딸인 미네바 자비가 가르마 자비랑 좀 닮았어요. 특히 머리 스타일이 완벽히 똑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이런 그래서 이런. 도줄한테서 저게 오 이런 거지. 아니 근데 예.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와이프도 좀 뭐. 원래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닮을 수도 예, 있다고 그렇죠. 약간 실제로 그래서- 쳐봅니다. 예. 네. 도줄도 그 사고 나기 전에는 네. 나름 봐줄만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의 상처 때문에 더 험악하게 보이는 거지. 아 근데 이미 상처 덩치가 5건데 그러게요. 상처 인간이 없는 아니야. 맞아. 그냥 뭐 평범하게 좀 무서운 사람 뭐 평범하게 무서운 사람. 평범하게 무서운 사람. 그 정도예요. 아니 곤담 유씨 봐봐요. 오들이 엄청 이쁘잖아요. 약간 예. 그 사도처럼 생겼어요. 베르세르크 나오는. 예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 이제 지원의 군인이죠. 특히 상급 군인입니다. 전쟁 중에 상급 군인은 잘 죽지도 않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지구 침공군 총사령관 레벨이에요. 북미방민군 사령관이니까. 대령이 뭐 이런 직책이니까 뭐 낙하산이긴 한데요. 뭐 만하니까 봐주시고요. 일단 경제력은 뭐 돈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집안 이게 사실 좀 문제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시댁이 너무 강적이에요. 인류 양대 세력 중 한쪽에 정점에 서 있는 가문인데 좀 부담스럽긴 그러네. 한데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면 뭐 원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르마가 누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 이 부분 약간 아, 위험할 수 맞아, 있는 맞아. 부분이에요. 네. 특히 이제 시어머니보다 무섭다는 시누이가 그렇죠. 키시리아라고 생각하면 이거 좀 아. 맨날 와가지고 네. 막 진짜 쪼아대면 진짜. 예. 그렇지만 이 시누이는 달에 있습니다. 가르마는 지구에 있고요. 너무 멉니다. 아, 예, 스틱이 만날- 멀구나. 만날 일이 잘 아, 없어요. 괜찮다. 네. 예, 그리고 도질형은 레알 가르마 빠돌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그쵸. 잘해주면 자기한테 엄청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리고 기렌 형님은 자신의 정적이 아니면 신경도 안 쓰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일도 없고요. 그다음 시어머니 사망하셨고, 또 시아버지는 가르마 빠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주면 이 정도 문제 없으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도 저는 장점이 있다고 네. 보고요. 그 대신 이제 약간 문제 있다면 할리우드 스타처럼 이제 사생활이 약간 노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이너스고요. 내적 요소는 저는 가르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귀하게 자란 유복한 집의 막내 컨셉이거든요. 이게 사랑받고 난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모난 데가 없어요. 이게 모난 데 없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좀 그 무리에서 매력이 돋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샤마저도 사실 이랬잖아요. 죽일 때 아버지가 나빴지만 넌 좋은 친구였다. 그냥 좋은 사람 성격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방면군 사령관으로서 점령지의 인물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는 편이고 이용할 건 이용하고 버릴 건 버리는 타입이 약간 머리는 있는 타입이에요, 실제로. 예, 그리고 본인이 도련님 캐릭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용을 안 해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고 특히 이제 오리진 같은 데 보면 샤아랑 사관학교에서 배틀할 때 이럴 때 보면은 결국 계속 지지만 정정당당히 승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성격도 뭐 가치관도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 많고 가문 좋고 성격도 좋은 가르마는 최고의 배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그 가르마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제 판을 잘 읽어야 돼요. 아니라면 군인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마라는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본인은 너무 순진한데 그 이제 정치적인 그 싸움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샤 아즈나블한테 그렇게 그 작업을 당해가지고 죽잖아요. 통수 맞고 쓰러지죠. 친구를 좀 잘못 만나게 네. 됐어요. 네. 근데 샤 정도의 능력 되는 사람이 작정을 작정 그렇게 달려들면 맞아. 누구라도 웬만한 애들 다 털릴 죽을 것 수밖에 같은데. 없어요. 네. 뭐 네. 그런 점도 있지만 너무 순진한 면도 있다. 그리고 이 네. 작중 대화에도 나오지만 요거 실패하고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자기는 그 여자 데리고 가겠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지원을 버리겠다고까지 네.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욕심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냥 조용히 살 거던가. 근데 자기가 이제 막 아이돌처럼 막 거기서 띄워주잖아요. 지원공국에서. 얘는 잘생기고 그다음에 혁명 지도자의 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사람들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들뜨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들뜬 건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막 당도 만들 거고 막 그렇게 할 건데 근데 뒤통수 맞아서 죽은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왜 내적인 측면은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순진해요. 순진한 거 나이 들어서 순진한 건 사실 어떤 측면에선 죄거든요. 네. 누구 그분이 그래서- 잠깐 생각이 나네. 그래서 저는 되게 순진한 분. 네. 그분을 내적 조건 2.5점 드리겠고 너무 짜다. 네. 외적인 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유력 가문이 아니죠. 그 왕의 아들인데 왕자죠, 황태자. 그래서 외적 조건은 4점 드리겠습니다. 잘생겼는데? 네, 4점. 4점 많이 드리죠. 자, 저는 이제 내적 조건은 그 저기 라싸님하고 비슷해요. 저 약간 그 특유의 칭얼거림이나 그런 게 막내 특유의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난 캐릭터가. 귀엽던데. 네. 이게 귀여운 거랑 이제 배우자랑은 좀 틀린 거라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왜 그리고- 요즘은 남편도 애교가 있어야 된다고. 애교랑은 좀 틀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같이 수습해 나가고 헤쳐나갈 의지보다는 그 아까 특공해버릴 때 막판에 이제 샤한테 배신당한 거 알고 특공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난 너를 위해서 지원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탈출해서 살아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배신당했고 열받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 더 실망을 했어요. 그럴 수도 그건 있겠고.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내적인 건 3점을 줬고요. 외적인 부분은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인 게 잘생긴 거는 정말 좋지만 이런 집안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고현정 씨가 결혼했다 이혼하셨죠. 그 느낌이에요. 이 집안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외적인 건 전 이분은 2점 드렸어요. 저 잘생겼는데? 누군가가 결혼한다 그러면 난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나 햇님 말에 좀 이해가 되는 것 되게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고현정하고 좀 약간 겹쳐 네. 보이네요. 저도 이거 그 외모 보면은 일단은 그 2대8 가르마에 용모 수려, 성적 우수, 집안 빵빵. 근데 콩 라인이에요. 예. 그래서 4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비가의 아들이라는 태생적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네, 좀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기렌 도주 키시리아에 이은 막내라서 부담이 좀 덜할 법도 한데 그 주위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멘탈이 좀 약해서 3점 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퇴장했지만 이제 상당히 임팩트 있는 인물이었고요. 네, 이렇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잣집 막내 도련님 캐릭터다 보니 저는 외면 4.5점, 내면 4.5점 드리겠습니다. 오. 네, 저는 가르마 외적 조건은 5점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구 방명군 북미 사령관이고 내적 조건은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신누나인 키시리아 자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과도한 신경을 쓰고 있고 아내 될 사람이 신우의 지옥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보 나에겐 키시리아 누님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있어. 맞아. 키시리아랑 살던가. 그럴 것 같아요. 소름 돋았어. 맞아. 그래서 이제 가르마의 과도한 이런 집착과 과욕을 옆에서 진정시켜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점 드리겠습니다. 레이트판 결실진에서 볼 법한 그런 맞아.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라이트 노아는 짧게 설명드리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브라이트 노아는 제가 빨리 처리를 할게요. 일단은 브라이트 노아는 외적인 요소로는 미형 캐릭은 아니지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꾸준한 캐릭터라는 거 방부제 모. 보시고요. 동양인이라. 임간 6개월 차에 1년 만에 극장판에서는 대위로 진급을 했죠. 연봉 3,600 정도 됩니다. 그때가 20살이에요. 대위가 그래서 오. 네, 지금 3,600 우리나라 밖에 안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20살이면.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디서 쫓아내는 장점, 아니 1년 만에 중이 됐잖아. 중대장한테 물어봤겠지. 내적 요소로는 저는 일단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고 보고요. 경상도 남자. 브라이트 경상도설이야? 네, 말수 별로 없이 아무런 조용히 많어 이러고 아무런 뭐 이만은 때리고 막 그 전형적인 말수 별로 없는데 그 미라이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죠. 그 남자들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맞아, 기다리고 맞아. 있다가 마지막에 쟁취한 최고의 최후의 승리자. 승리자.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브라이트가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손버릇이 나중에 자식 교육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너무 강직한 나머지 자기 가족 좀 잘 못 챙겨요. 예, 역습의 엑시즈 떨어지는데 가족들 그대로 지구에 있죠. 론드베이 사령관쯤 되면은 자기 가족 정도 빼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3점 3점 드립니다. 2점 3점이다. 알았어. 네, 저도 납득 안 가는 인간들 속에서 그나마 납득이 가는 평범하고 좋은 사람 같아서 3.5점, 4.5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3점이고 내적인 조건은 저는 이제 이런 사령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항상 승전하는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조건은 4.5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외적으로는 좀 별론 것 같아요. 3점 드리고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자식 교육 실패로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외적 조건 4점 드리고요. 네. 역시 말 그대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주세기 최고의 함장이고 내적 조건은 그래도 4점 드리겠는데 이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연방 우주군 소속이라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기력이 아빠고 가정사에 약간 좀 뒷전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확실히 이제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 있다. 네, 하사웨이 같은. 하사웨이. 네. 이렇게 해서 막버티죠. 네, 4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엑셀 엄청 돌아가고 있습니다. 됐다. 와, 네. 예, 영광의 꼴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뭐 세이라? 생각보다 네. 꼴등은 네. 의외로 암으로 진짜요? 아싸. 29.5점으로 아, 영광의 그럴 꼴등을 수가. 차지했고요. 함은 왜 꼴찌 네. 아닌 거지? 그다음에 꼴찌 앞잡이는 네. 그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브라이트 노아 아, 34.5점입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하몬과 가르마가 35.5점으로 동점이고요. 야, 우승은 미라이가 압도적으로 44점으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가져가시는 걸로. 저는 제외해 주시고요. 네. 예, 그러면은 가르마와 하몬의 배틀인데요. 네. 그건 알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진짜로 끝낼 시간이 왔는데 세배 빠른 방송이죠.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네, 햇님한테 네. 너무 미안하네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네. 덕후라님 이번 방송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은 게스트 다음에 또 한국 오실 때까지는 또 방송 같이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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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지금 2회차까지 함께해서 네, 정말 네. 좋았고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저희가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됐는데. 덕구라님 네. 항상 멘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진짜. 턱치목 나와 프로 이거. 팟캐스터예요. 네. 아, 저희 항상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재밌었고요. 네, 진짜 네. 재밌었어요. 아. 네. 저희 이제 스페인 가셔서도 이제 연락 자주 하고 이렇게 얘기 계속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 방송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